안녕하세요. 시온연구소입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는 퀘스천 앤 앤서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학부모님들께서 어린이집 선생님에게 사랑받는 어떤 대화 방법 3가지를 제안하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평생교육 기관에서 이제 영재라는 대상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저희가 이제 수업만 한 게 아니라 그 학부모 상담 그리고 아이에 대한 어떤 교육 내용 전달 뭐 이런 것들도 같이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좀 느꼈던 방법들에 대해서 어머님들께 전달을 하고 사실 아이를 케어하고 아이를 교육적으로 이끄는 것은 그 학부모님의 철학에 따라서 매우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누구나가 다 시키는 어떤 그런 교육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신 학부모님들도 계실 거고, 또 그런 교육의 방법들이 싫어서 조금 탈피하여 조금 자연주의적인 학습으로 아이들을 이끌어 주시는 학부모님들도 분명히 있으실 텐데, 그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요즘에는 다 아이를 1명 낳거나 뭐 2명, 그리고 많으면 3명인데 그 3명을 가진 그런 가정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잖아요. 보통 다 이제 1명을 잘 키우자라는 이제 신념으로 이제 아이를 키우시게 되는데, 확실히 1명을 키우는 학부모님과 2명이나 3명을 키우는 학부모님들과의 그런 어떤 경력, 연륜의 그런 어떤 차이, 그런 것들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아이를 1명을 키우면 그 아이가 그 부모의 전부이고, 이제 2명, 3명 키우시는 학부모님들은 그렇게 한번 해봤기 때문인지, 아니면 너무 여러 명의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정신을 좀 뺏겨서인지 조금 더 아이를 존중해주고 조금 아이를 좀 이렇게 멀리서 좀 지켜보려는 그런 성향을 조금씩 배워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어린이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학부모님들께서 어린이집 선생님과 상담을 하실 때 보통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어떤가요? 나이가 되게 많으신 분들은 뭐 원장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교감 선생님 혹은 주임님 같은 경우에는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이제 경력이 찼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올라가 계시지만, 대부분 우리 아이를 직접적으로 케어하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연령이 좀 낮죠. 갓 졸업을 하셨거나 아니면은 뭐 30대에 진입을 하지 않은 그런 선생님들이 대부분이에요.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왜 그럴까요? 바로 어린이집은 교육이 목적이라기보다는 케어, 보육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교육부 관할 부서가 아닙니다. 어린이집은 여성가족부 관할 부서예요. 그렇다 보니까 선생님들의 그런 어떤 체력을 굉장히 많이 요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실 저도 이제 어린이집에서 실습도 하고 또 이렇게 좀 비어있는 기간에 또 이렇게 대타로 어린이집 보조 선생님으로도 뭐 도와드리기도 하고 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이 영세반 나이가 어릴수록 이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진짜 허리가 끊어집니다. 근데 집에서 솔직히 아이 1명 키우는 것도 이렇게 막 몸이 노곤하고 힘들고 막 내가 지금 뭐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이를 3명, 영세반은 이제 3명, 그리고 그 이상은 7명, 9명, 막 20명. 이렇게 되는 친구들을 하루에 그 어머님과 비슷한 시간 정도를 아이들하고 보내는 그 어린이집 선생님들에 대한 그 체력. 그거는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어린이 상담이나 학부모 상담에서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 바로 그 며느리와 시어머님의 관계에 있어서 거리가 있어야지,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지 좋은 관계를 유지하듯. 근데 이 거리라는 건 뭘까요?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이게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너는 어린이집 선생님으로서, 나는 이 아이의 한 부모로서의 그런 어떤
자기의 위치 그리고 또 상대방의 위치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합니다. 이 존중이 있어야지만 이 아이를, 우리는 지금 아이가 목적이잖아요. 어린이집 선생님도 아이가 잘 크는 게 목적이고 학부모님도 아이가 잘 크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온전하게 굉장히 건강하고 바르게 키워낼 수가 있어요. 보통 학부모님들은 상담을 하실 때 조금 얘기하다가 좀 우리 아이에 대해서 상대방이 좀 모른다 싶으면은 굉장히 좀 주입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주입적인 어떤 이야기들이 정말 자기가 평상시에 아이를 온전하게 보면서 느꼈던 그런 점들만 이야기하면 오히려 그런 어머니의 성향을 이해하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막 요즘 어머님들은 여기서 이야기 듣고 저기서 이야기 듣고 뭐 여기서 이야기 들으니까 선생님이 우리 아이한테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개인적인 그런 마음까지 막 담아서 막 상담을 하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이 우리 아이 한 명만을 위해서 있는 그런 어떤 기관에 내가 돈을 주는 어떤 그런 뭐라 그래야 될까, 유모? 이런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선생님은 그런 말을 들으면 되게 그 학부모가 되게 불편해집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가끔이면 괜찮지만 막 올 때마다 좀 약간 강하게 얘기하고 막 뭐 혹은 나도 교육자다, 나도 뭐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이런 어떤 이야기로 내가 너보다는 좀 더 교육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있다, 혹은 내가 너만큼은 교육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내비치는 부모님들이 계신데, 이제 그러한 상황이 오히려 어린이집 선생님 입장에서는 별로 이렇게 기분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이 학부모님과 어린이집 선생님의 어떤 관계를 잘 본다면 학부모님은 아이를 부탁하는 관계인 건 분명하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선생님은 이 아이를 보육하는 전문가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머님들 의사한테 가면 어떻게 하세요? 막 내가 맞다, 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저렇게 맞는 것 같다, 막 그렇게 얘기 안 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린이집 선생님한테 상담을 하거나 이야기를 하실 때에도 내가 맞다, 내가 맞으니 이렇게 해달라 보다는 제가 이러이러한 좀 어려움이 있고 이런 좀 고민이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아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라고 처음에는 전문가를 대하듯이 해주는 것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 아이가 조금 자기가 봐도 너무 부산스럽거나 뭐 집중이 잘 안 되는 친구거나 아니면 학습이 좀 느린 친구거나 아니면 좀 외모적으로 친구들이 좋아하지 않을 만한 어떤 그런 것들 뭐 등등등,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단점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런 단점을 선생님이 싫어할까봐, 혹은 좀 부끄러워서, 이렇게 좀 과장해서, 혹은 이렇게 미화해서 우리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학부모님들이 있는데, 이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매일매일 그 학부모님 아이 이외의 다른 아이까지도 막 계속해서 몇 시간을 보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아이의 성향을 이렇게 보면 다 알아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오롯이 그 아이를 보고 이 아이에 대한 판단을 또 그 어린이 선생님에서 또 위에 계신 선생님이 계실 거고 위에 계신 선생님이 계실 거고, 이렇게 경험자의 어떤 그런 케어 방법을 통해서 아이를 잘 이렇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조금 객관적인 입장에서, 혹은 조금 걱정이다라는 입장에서 선생님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뭐 엄마가 더 많이 받고 했으니까, 엄마가 더 많이 아니까 어린이집 선생님한테 좀 알려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여러 명의 아이들을 보는데 목적이 뭘까요? 우리 이 한 아이가 정말 잘 자랐으면 좋겠어. 이게 목적이라기보다는 여기에 있는 친구들이 다 골고루 다 잘 지냈으면 좋겠어가 목적입니다. 이게 완전히 상반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다른 부분인 거예요. 그 어머님들이 어린이집에 왜 보내나요, 아이를?
뭐 요즘은 교육비 지원이 돼서 다 보내실 수도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집에서 아이가 혼자 노는 것보다는 어린이집 가서 놀다 보면 사회성이나 이런 것들이 키워주니까, 이런 것들은 어머님들이 마음껏 키워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아이 혼자 놀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보내시죠. 어린이집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있는 아이들이 공동체적인 어떤 그런 삶을 살 때 잘 지낼 수 있도록, 부족한 점은 요렇게 한번 네가 극복해 볼래? 아니면 네가 잘하는 점은 조금 저런 친구에게 좀 도움이 돼 볼래? 라면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런 어떤 방법들,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안전하게 지켜주고, 또 그 아이가 상처받지 않게 돌봐주고, 이런 것들이 어린이집 선생님인데, 막 우리 아이는 이렇고요 저렇고요, 우리 아이는 이런 성향이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이럴 때는요 칭찬을 해주세요, 이렇게 무언가를 계속해서 요구를 하는 거는 사실은, 그런 것들은 어머님들께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 어린이집 선생님은 그냥 그거를 참고만 해도 돼요. 그 나머지 뭐 아이가 뭐 학교에서 뭐 이래가지고 뭐 상처받았다, 그래서 와가지고 뭐 너무 속상해 하는데 선생님 우리 어린이집에서 좀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어린이집 선생님도 그렇게 해주실 수는 있죠. 하지만 어린이집의 그 궁극적인 목표는 여러 명의 아이들이 다 잘 어울리게 하는 건데, 걔가 상처받았다고 해서 그 친구 한 명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 취하게 좀 도와달라, 이런 이야기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어린이집 선생님 입장에서도 집에서도 안 되니까 어린이집에서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 어린이집의 아이들이 대상 연령이 매우 어리긴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아니 유치원만 들어가더라도 유치원에서 다양한 일들, 막 공부하는 거 그리고 노는 거에 있어서도 아이들은 내가 뛰어난 거, 제가 뛰어난 거, 난 부족한 거, 쟤도 부족한 거, 이런 것들을 굉장히 금방 알아챕니다. 그럼으로 해서 받는 상처들, 그리고 선생님으로 해서 받는 상처들, 이런 것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엄마가 따라다니면서 그걸 다 막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밖에서 활동할 때는 아주 자연스럽고 아주 자유분방하게 놀게 두시고, 아이들이 속상해서 엄마 이래서 너무 속상했어 저래서 속상했어 하면 집에 와서 아이에게 오늘 뭐 속상한 일 없었어? 오늘은 또 즐거운 일은 또 뭐였어? 라고 대화를 하시면서 어머님 나름대로 지금까지 살면서 익혀온 그런 노하우들을 우리 아이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우리 아이를 위한, 상처를 회복시켜주기 위한 그런 방법입니다. 사실은 이게 어린이집, 엄마, 그리고 사회가 혼연일체해가지고 딱 맞물려가지고, 아, 정말 여기서도 우리 아이를 위해서, 저기서도 우리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면요, 그 아이가 진짜 어떻게 자랄지는 저도 진짜 기대가 너무 되지만, 사실 지역사회에서 노력하는 것은 그 한 아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보편적인, 같이 잘 어울릴 수 있는 걸 지원하는 거죠. 근데 엄마는 우리 아이를 위해서만, 지역사회에도 그 아이를 위해서만, 이렇게 되지 않는 이상은 이게 균형이 이루어져야지 이 모든 제도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랑이 아주 더 시너지를 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이집 혹은 뭐 유치원, 이런 교육기관에 아이를 보내는 엄마로서의 어떤 위치는 우리 아이 어떡하지? 라기보다는 우리 아이가 저기 가서 잘 어울릴 수 있을까? 잘 어울렸으면 좋겠다. 가서 슬픈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집에 와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하고 함께 하면서 내가 아이를 낳은 1차적인 책임자, 부모로서 얘한테 해줄 수 있는 말들은 내가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부모의 어떤 입장도 서는 거고, 아이가 부모를 더 애틋하고 더 믿게 되는 거고,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연습들이 아이한테 어쩌면 좀 가혹할 수도 있죠. 엄마가 막아줄 만큼 막아줄게, 이렇게 못하니까. 하지만 길게 봤을 때에는 그 아이한테는 그게 더 정말 나중에 커서 받을 상처는 더 클 수가 있거든요. 어렸을 때보다 더 클 수가 있어요. 그런 상처를 스스로 잘 치유하는, 나 스스로를 지키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어린이집 상담을 위한 어떤 그런 방법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어린이집 선생님, 그리고 또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 이렇게 모두가 다 아이를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드는 되게 건강한 사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네, 오늘의 Question and Answer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모두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